피부를 의학적으로 좀 알아야 응용이 생기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 잡소리하는 장사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칼 교육이 백그라운드가 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피부 관련해서는 누구한테도 미치지 않는 스스로의 평가 기준이 생겨요. 스스로의 평가 기준이 생기면 좋은 점이 막 이 제품 좋다, 이 제품 좋다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거보다 이 제품의 특성은 어떻고, 이 제품의 특성은 어떻고, 그리고 이 피부의 특성은 어떻고, 잘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접목이 잘 되면 좋은 점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접목이 잘못되면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적당한 제품이라도 자기가 그 피부를 잘 알고 제대로 잘 접목시켜주면 효과가 더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을 최고로 잘 쓰는 방법, 우리 세럼망을 최고로 잘 쓰는 방법은 피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 장사하는 데서 보면 피부 타입을 보통 뭐 진성, 건성, 복합성 이런 식으로만 나눠요. 그죠? 그러면 사장님은 진성이시네요? 그리고 제품 똑같은 걸 갖다가 앵겨요. 그죠? 사장님은 건성이시네요? 그리고 똑같은 걸 갖다 앵기고. 근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피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메디컬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피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 그 두 분에게 제한되는 게 달라지고 효과도 달라지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앞으로 더 증가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더 여하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킨케어 컨설턴트를 과정을 밟으시면 금장, 은장, 동장을 수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고 뭐 중간에 빵꾸 내고 그러면 그냥 동장 드립니다. 그리고 안 오시면 안 주고요. 금장은 뭐냐면 그냥 와서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와서 즐기시고 배우세요. 그리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상담을 받아요.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해요. 그럼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의 수준을 제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의사하고 이야기해도 이상 없겠다 라고 할 만큼의 수준이 되면 금장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스킨케어 컨설턴트 교육을 받으세요. 아니, 시험을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시험지랑을 보내드리면 그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한 시험 날짜에 돈 내고 오셔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컨설턴트 자격증을 따시면 플라스틱 카드도 나와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현재는 민간 자격증인데 국가 인증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진행하는데 그 라이센스는 국가에서 인증해준 민간 업체에서 내죠. 그리고 관리를 맡게 되고 보수교육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거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은 건전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네트워크나 방탄에서 휴대폰도 못 갖고 들어오게 갖고 교육을 하는 그런 아주 폐쇄적인 유사과학이나 사기성 멘트를 여러분들은 계속 교육을 한답시고 앉아서 들었어요. 그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트워크나 방판은 컨설턴트가 돼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나 방판을 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은 욕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상한 유사과학이나 막 사기과학을 듣고 와서 그 말을 막 해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네트워크인데 저 사람 방판한데 그러면 더 이상 안 만나요. 그리고 자식들도 엄마 그거 하지마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 멸시를 받고 있는 게 네트워크나 방판이에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뭐냐면 외국은 네트워크나 방판하는 사람이 정식적인 직업 이름이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라 하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제품을 팔아주는 그런 것이 컨설턴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화장품에 관련돼서도 그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해라.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으면 나이가 들으신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하시면 되니까. 막 전문 용어 모른다? 괜찮아요. 왜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초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디스토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곡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곡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나쁘게 왜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밥 드셨어요? 를 끼니 챙겼니? 이런 식으로 왜곡해도 돼요. 그죠? 아니면 뭐 오늘 식사했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용어대로 왜곡을 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 왜곡을 하다 보면 계속 들어서 이해가 완전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를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때는 이제 밥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가 여기 있는 전문 용어가 안 된다고 해도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속해 있는 내용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이 필요해요.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업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팩트야 라고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진짜를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듣기만 하면 그건 여러분들은 벌써 그 사람들이 만든 광고성 멘트에 함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에 의해서는 판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지식이 아니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함몰당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계면활성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계면활성제는 나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면활성제는 용도에 따라 달라요. 계면활성제는 식용 계면활성제가 있고요. 공업용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이건 부작용이 심해요. 이거는 피부, 암도 걸리고 피부 염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식용 계면활성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계면활성제를 듬뿍 먹고 오셨어요. 이게 뭐냐? 저번에 말씀드린 레시틴, 계란 노른자. 이게 대표적으로 영어로는 레시틴이라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지질이에요. 크릴새우에서 나오는 인지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지질이라고, 이것도 인지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때 인지질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노른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노른자예요, 노른자.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계면활성제도 나쁜데 왜 먹어요? 그런데 노른자가 있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완전식품에 계란자가 이따만큼 들어가 있는데, 네? 계면활성제가. 그러면 뭐가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여기 보시죠. 건전한 비판을 과연 그럴까? 계면활성제가 과연 나쁠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좋은 거는 여러분들 먹어도 되는 계면활성제가 많아요. 자, 노른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력제로 여름 되기 전에 가장 많이 먹는 사포닌, 인삼. 이거 천연 계면활성제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왜곡된 거예요. 이미지가 나쁜 어떤 계면활성제를 어떤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다 어도브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모든 거를 다, 또 어떤 건 이미지가 좋은 걸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또 막 좋게 이미지를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주시하고 과연 이게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계면활성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계면활성제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계면 비계면 계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식용이 있고 여기가 공업용이 있다면 다른 카테고리로 보면 계면활성제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천연이 있고 합성이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요. 자, 천연의 식용은 뭐죠? 이걸 이렇게 나누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식용, 공업용 이렇게 나눈다면 천연의 식용이면 뭐죠? 사포닌. 또 천연의 식용이면 뭐죠? 네, 노른자, 레시틴, 네? 인지질 이것들이에요. 식용의 합성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계면활성제 중에 식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짜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글루텐 이것도 계면활성 중에 하나예요. 글루텐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끈적끈적하게 해갖고 음식과 음식을 다 섞어주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글루텐이 나쁘다고 이런 것도 MSG도 정식 계면활성제는 아니지만 계면활성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MSG 여러분들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쌀밥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하다는 미역 안에 부지기수로 들어있고요. 조개가 그렇게 맛있는 감칠맛을 내는 게 천연 계면활성제 이 MSG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른 용어로 말하면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요. 글루타메이트 그럼 화학 용어예요. 또 다른 용어로도 불러요. 여기 공업용은 이제 다른 계면활성제들이 있겠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천연이라서 좋다라고 또 여기 써 있죠. 우리는 100% 천연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것도 사기예요. 천연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천연 중에 공업용으로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중에 사람을 죽이는 계면활성 성분이 있어요. 이 카테고리는 그냥 어디서 나왔냐의 문제지 이것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연입니다. 100% 천연입니다. 100% 천연이라고 하는 회사 그거 다 사기입니다. 천연 없어요. 천연은 1%도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드는데 천연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 천연은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천연은 뭐가 있을까요? 천연은 아니 이제 그것도 있지만 여기 이것이 천연 독이야. 독. 그런데 천연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재배에서 먹는 거. 재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콩, 커피 이런 거 다 천연이잖아요. 근데 천연이라고 붙이지는 못해요. 왜? 천연은 산에서 따온 거고 산에서 채집한 거고 그거는 유기농이나 재배용이에요. 재배는 천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식물 막 어디서 갖고 왔다. 근데 요즘은 천연 유래라고 그러죠. 아니면 이제 그거 막 비판을 받으니까 요즘은 자연 유래라고 그래요. 자연 유래 뭐냐면 생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천연 아닌 거예요. 천연은 산에 가서 따온 벌꿀. 무슨 말인가 알죠? 산에서 캐온 뭐 이상한 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또 천연은 여러분들 조심할 게 천연 독이 있어요. 독. 천연 독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1년에 한 번씩 천연이 어떤 문제가 일으키냐면 자기가 하수호를 잘한다고 산에 가서 하수호를 캐온 거예요. 제 사촌 형님인데 정말로 텔레비에 났어요. 왜 났을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하수호를 캐갖고 와서 술을 담궜어요. 그 양반이 한약을 많이 알아가지고 한의사는 아니고 한약을 많이 알아가지고 하수호가 개하수호도 있다고요. 그리고 독을 뿜는 하수호 같은 비슷한 다른 하수호가 아닌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캐온 거예요. 그리고 갖고 와서 술을 담궜어요. 그 다음 1년이 지나서 그거를 친구들하고 나눠서 술을 한 잔 먹고 고드리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천연의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진코민 아시죠? 기넥신 은행잎 액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행잎 액기스라고 그걸 아까우니까 그걸 안 사 먹고 은행잎 액기스니까 내가 액기스 내서 먹으면 되겠네. 은행잎을 땄어요. 그리고 은행잎을 액기스를 내서 다려서 먹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천연 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부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천연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럼 이 천연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알아요. 천연이라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다 사기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어디 가서 오픈해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끄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용어를 정확한 사이언스를 구사해드립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어떤 천연이니 계면활성제니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의 경우 제품 더 안 좋아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다라는 화장품은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으면 어디 있냐?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 발림감도 좋아요 막 그러잖아요. 계면활성제가 없이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제일 처음에 저도 아이런 했죠. 제일 처음에 저도 계면활성제 안 넣고 해봤어요. 버글버글하고 얼굴이 안 붙어요. 서로 융화도 안 돼요. 자, 화장품 성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쭈르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몇 밀리그램, 성분의 함량이 몇 밀리그램 이상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전성분 표시제. 그리고 이걸 전성분 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부가 한 가이드라인 성분, 가이드라인 용량 이하로 떨어지면 0.001 정도의 미리그램이면 쓰지 않아도 좋다예요.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즉 계면활성제를 안 넣었다, 방부제를 안 넣었다 하는 새끼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막 섞어서. 자, 그럼 자 봅시다. 여기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예측 가능한 어떤 피부 자극이나 피부 문제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어도 아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충분히 통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 만든 새끼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면활성제 토탈 성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몽땅 쏟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계면활성제 때문에 진짜 부작용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즉 위험한 건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위험하다면. 근데 여기 있는 계면활성제도 사실 우리는 식용 계면활성제 수준의 레벨만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다면 이 안에다가 숨겨놓은 계면활성제, 이 안에다가 숨겨놓은 방부제는 어떨까요?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러를 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고 더 불안한 거고 좋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 아스피린을 보세요. 아세타미노펜을 보세요. 인서트가 있죠? 사용설명서가. 사용설명서 안에 뭐가 있어요? 뒤를 딱 뒤집어 보면 빨간색이 막 써있어요. 그게 다 부작용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써놓냐?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개선되고 생리통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간혹가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면 먹다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읽어보고 더 이상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읽어보고 양을 줄이거나 충분히 일반인들도 컨트롤 가능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작용을 연구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우리 부작용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건전한 비판이 필요해요. 진짜로 건전한 비판이 여러분들을 더 살찌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따고 우리 사장님이 그 업무를 잘해요. 그 일을 잘해요. 따라 들어가기를 해보셔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모두 그 사람한테 그걸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닥만 얻고 가서 자기가 따로 서치를 해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사과학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네트워크예요. 강판이고. 유사과학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정상과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정상과학을 껍데기하고 컨셉만 이용해서 유사과학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나 방판 가면 접지 마세요. 아니 뭐죠?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또 녹음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나가서 딱 그 저기가 되면 고발되면 그냥 꼼짝 못해요 걔네들. 유사과학 제가 여러분들 자 수소 화장품 써보셨어요? 수 먹어보셨어요? 수소 정수기 사용해 보셨어요? 그거 다 유사과학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완전 사기예요. 어디서 왔냐? 정식 과학은 수소차에서 왔어요. 수소차가 뭐냐? 수소 자동차. 그거는 어디서 왔냐? 수소 폭탄에서 왔어요. 수소 폭탄에 폭발력을 이용한 거예요. 자, 정식 과학은 수소로서의 정식 과학은 수소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게 적정 과학이에요. 이 수소 에너지는 뭐냐면 산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여기서 축합 반응이라고 폭발 반응이 일어나요. 응? 폭발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너지로 지금 갈 수 있는 게 뭐냐? 우주선을 이걸로 보내고 있어요. 한쪽에는 수소 탱크, 한쪽에는 산소 탱크. 요걸 두 개 쫙 같이 쏴줘갖고 여기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점화시켜가지고. 그러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서 이따만한 우주선이 쫙 하늘로 그냥 일직선으로 쫙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뭐 만들었죠? 수소차를 만든 거예요. 수소 에너지를 백금 전지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금야금 쓰게. 그래서 수소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적정과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유사과학으로 돌린 애들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수소수예요. 수소수의 컨셉 설명해 드릴게요. 수소는 몸에 프리레디칼 산소가 있죠. 유해산소. 유해산소를 잡는데 수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소는 필요치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몸에 유해산소 O2는 산소죠. 근데 O3도 있고요. O1 플러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유해산소예요. 이게 뭐냐면 산소 호흡을 하다가 생긴 망가진 산소. 그러니까 쓸모없는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남죠? 찌꺼기 남죠.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먹어서 소화되면 뭐가 남죠? 똥이 남죠. 그렇듯이 산소를 먹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산소를 먹고 산소 찌꺼기가 남게 돼요. 음식물 찌꺼기처럼. 그게 유해산소예요. 이게. 그리고 활성산소라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수소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요 유해산소하고 플러스가 돼갖고 컴바인 돼갖고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대요. 그래, 물이 만들어져서 무해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랬죠? 여기 산소가 수소하고 만나서 물을 만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폭발 반응. 폭발 반응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은 물을 못 만들어요. 인간이 물을 못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물을 만들면요 세계적으로 넘버원 부자가 돼요. 뭐 플랫폼 장사 안 해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 그 물을 만드는 기계를 갖다 사막에다 딱 꽂아 놓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모든 경작을 다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콜레라 막 돌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 지금 막 돌아요.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 거기다 하나 꽂아줘봐요. 노벨 평화상, 노벨 화학상, 노벨 경제학상 다 받을 수 있는 게 물 만드는 기술이에요. 물은 못 만들어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보니까 폭발 반응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폭발 기능만 찾고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리고 물은 아주 조금 나와요. 생각지도 않게.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몸속에 있는 프리레디칼을 수소를 먹어서 수소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로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장이 다 찢어져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내장이 다 찢어져야 돼요. 왜냐면 폭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이 자기네들이 실용실한 특허를 냈대. 이 기술이 나오면요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해질 수 있는 기술이에요. 사기예요. 수소. 자, 그러면 수소수는 뭘로 허가 맡을까요? 그냥 미네랄 워터로 허가 맡아요. 수소 정수기 그냥 일반 정수기로 허가 맡아요. 수소 화장품 그냥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 맡아요. 프리레디칼 못 잡아요. 그걸로는. 여러분들 사기 당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그런 컨셉을 잡아서 하냐? 약처럼 정확하게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10년 이내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하는 모든 제품은 나라에서 리뷰를 할 거예요. 거짓말하면 다 잡는 걸로.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가 있어요. 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적응증 하나가 틀리게 예를 들어서 요실금에 먹는 약을 이것도 좋아하고 주잖아요. 그럼 불법으로 잡혀 들어가요. 약사법 위반이에요. 근데 지금 건강식품이나 그 네트워크나 방판에서 하고 있는 장사거리가 이래요. 왜냐? 걔네들을 교육하는 애들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냥 대충 끊어가지고 이런 컨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돼서는 완전히 사기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게 하나의 과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물 중에 물이 H2O잖아요. 물 중에 물이에요 이거. 물 중에 우리가 먹는 물은 순수한 H2O예요. H2O인데
그냥 일반 물이 있고요. 일반 뭐 여기서 뭐 육박순이 뭐니 해도 그건 사실 물이에요. 그런데 일반 물이 아닌 나이가 오래된 물이 있어요. 뭘까요? 지구 나이와 거의 비슷한 나이를 가지는 물이 있어요. 천연 안반수. 또 뭐 있죠? 심해에 있는 심층수. 이상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바다 밑에 민물이 흐르는 민물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공해 오염이 안 됐을 때 뭐가 있었죠? 시골에 약수. 이런 것들은 나이가 일반 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디 터키의 어떤 약수를 먹으니까 피부병도 낫고 순환기 질환도 낫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야 하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이런 물들이 효과가 있어요. 이걸 갖고 걔네들이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이것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이에 H가 있는 거예요. H가 이렇게 이게 수소 원자예요. 원자. 수소 원자가 몸속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수소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두 개가 붙고 여기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공유거라고 해서 물을 만들어요. 즉 이걸 먹으면 안에 들어가서 프리레디칼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장치를 해놨어요. 이 수소 원자는 상온에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다 수소 분자로 바뀌어버려요. 서로 붙어가지고. 즉 수소 분자를 만들어내서도 1, 2초 사이에 수소 분자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수소들은 다 수소 분자예요. 수소 원자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수소 원자는 어디에 있냐? 이 천연 안반수나 심층수, 약축수에 있는데 이 약수에도 시간이 지나서 1시간 정도만 떠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수소 원자가 다 뭘로 바뀐다면 수소 분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로 마케팅을 해도 심층수로 마케팅을 해도 안반수로 마케팅을 해도 실제로 물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벌써 거기 가서 직접 떠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정말 오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에서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구를 다 했어요. 연구학자들이 다 공부를 해놨고. 그래서 물은 안반수나 천연수나 먹으려면 직접 현장에 가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뭐 한 몇 시간 지나고 2, 3일 지나서 상품으로 먹어봤자 그건 일반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걔네들이 물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숨어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유사과학이에요. 유사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조건 막 대충 해가지고 만들어내요, 유사과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 건전한 비판의식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제품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고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좋게 나가요. 지금 오늘은 제가 수소 관련된 것만 하나만 이야기했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라돈 침대 아시죠? 대진 침대. 유사과학이었잖아요. 그게 라돈이 음이온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음이온을 만드는 것보다 방사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출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 망했죠? 근데 망한 것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방사선을 피폭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침대에서 살다가 사랑해서 난 애들은 기형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유사과학이라고요. 그때 얘 라돈 침대가 음이온을 발생한다고 장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마스크도 그래요. 마스크 저기서 마스크 여러분들 마스크 막 장사했잖아요. 그 마스크도 유사과학이에요. 유사과학. 실제로는 있는데 그건 단기적으로만 써야 돼요. 장기적으로 써서는 아무런 임상적 데이터도 없고 피부 암을 유발시키거나 백내장을 유발시킨다고 장기적으로 매일 쓰면 피곤할 때 한두 번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감기 걸린 사람들 콧물을 말리는 데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 얼굴을 말려보세요. 매일 얼굴에 피지막을 말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얼굴이 시커멓게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뭐라고 했어요? FDA에서 보사부에서 마스크로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는 다 못한다. 딱 잘라 그랬잖아요. 지금 마스크 광고해요? 광고 못해요. 셀리턴 마스크 하나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막 미백 효과, 주름 개선 효과 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해요? 피부에 빛을.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광고 안 해요. 1월달 정도 했는데 지금 안 해요. 그렇게 하고는 안 팔리거든. 그게 지금 어디서 홈쇼핑에서 해요. 홈쇼핑에서. 여러분들 홈쇼핑도 어마어마하게 큰 유사과학 만들고 있어요. 그 앞에 나가서 쇼 호스트가 막 이빨 까는 거 보세요. 아니 어떤 거에 되게 명칭을 붙이고 막 이름을 붙여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산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 그렇게 자꾸 바뀌는데 우리처럼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우리 메디컬 스킨케어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안 받은 사람하고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뻔히 보여요. 이렇게 저 사람은 수준이 레벨이 이거구나 여기구나. 대표적으로 지금 유사과학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안 보이네. 여기 있다. 호전 반응. 여태까지 여러분들 호전 반응, 명현 반응 막 썼죠? 그거 다 가짜 과학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작용일 거예요. 작용. 이상 반응, 반응. 무슨 말인가 알죠? 없는 겁니다. 호전 반응 사기 반응입니다. 명현 반응 사기 반응입니다. 피부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 발라서 잘못 바르게 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트러블을 분석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트러블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재차 다시 리세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발라라.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 수준이 레벨이 그냥 대충 미용학 이런 거죠. 그리고 호전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그러고 막 더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상한 짓을 해요. 크림을 이틀에 한 번씩 한 통을 다 바르래요. 아시죠?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완전한 사기 반응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피부 바로 살아나요. 우리 증량요법도 있긴 한데, 우리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람으로 변해요. 선풍기 아줌마처럼.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실증 낸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발랐어요, 아까처럼. 1개월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이뻐졌어요. 이뻐졌어요? 이뻐진 게 아니고요. 얼굴에 기름이 떡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피에 있죠? 표피 기저층에 기름띠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어마어마하게 침투력이 좋아서 표피는 그냥 뚫고 들어오거든요. 기름띠가 형성되면 이 위에가 기름으로 절기 때문에 판판해져요. 주름도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장기간 쓰면 어떻게 돼요? 장기간 쓰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표피 기능이 상실돼서 이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그때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전 반응이 돼요. 명현 반응이 돼요. 그러면서 더 쓰래요. 이렇게 표피가 떨어지고 나면 피부가 2분의 1로 줄어버려요. 피부 두께가.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면 터질 만큼 이상하게 막 있잖아요. 홍시광 같은 느낌이 드는 이렇게 아주 얇은 피부를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막 가성주름도 생기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막 잠자리 피부처럼 생기고, 알죠? 잠자리 날개 피부처럼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만지면 겉과 속이. 그때 되면 사람들 거진다.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로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제품을 이렇게 썼어요. 써서 제일 처음에는 좋아지는 듯 했는데
5개월 되니까 피부가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름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감염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다행히 이 사람은 감염이 안 돼서 이 상태로 있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그래도 학술적이어서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냥 우리가 메디컬 스킨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회사 가서 막 물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대답도 안 해. 허전이야, 명현이야, 더 써.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화장품 쓰지 마세요. 모든 화장품 다. 화장품 다 끊고 보습 관리만 하세요. 보습 관리하는 제품 하나만 딱 줬어요. 이 사람은 한 달 이상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못해. 일주일 이상을 보습 관리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부는 재생력이 있어서 살아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화장품을 많이 써요. 그건 조금 이따 이렇게 그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써버릇하면 줄이지 못해요. 여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화장품을 많이 쓰면요 중독이 돼서 더 이상 화장품을 줄이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기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런 얼굴로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얼굴 아작납니다. 이게 누구죠? 선풍기 아줌마라고 유명한演歌 가수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똑같은 기름요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콩기름을 넣었어요. 콩기름을 제일 처음에 발랐어요. 콩기름도 흡수가 빨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바르고 나면 아까처럼 뭐라고 했죠? 피부 기능이 없어지고, 그죠? 피부 위에 상피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다 이제 껍질이 벗겨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콩기름이 받지를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에이, 또 자기가 또 나름대로 깐에 콩기름을 넣어버린 거예요, 주사기로. 콩기름을 여기 넣고, 거기다 넣고, 넣은 거예요. 아이고, 진짜 무섭죠. 그런데 넣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몇십 년을 살다가 계속 넣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정신병까지 얻은 거죠. 중독까지 얻게 돼서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KBS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KBS에서 두 가지를 해줬어요. 수술을 해주고, 근데 수술을 해줘도 불독처럼 생겼어요. 여기요, 이렇게. 수술을 해줘도 더 이상, 그러니까 구제불능할 정도로 얼굴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중독 치료까지 같이 했어요. 중독 치료는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인식시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 얼굴을 보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자살하죠. 이 사람 자살했어요. 자살. 작년 초에 자살했어요. 즉, 이 과정은 크림 소킹, 이거는 중독까지를 유발시킨다고요. 이런 걸 네트워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 근데 왜 나는 그냥 답답하고 화가 나. 그냥 우리가 의사는 아니어도 의사하고 같은 그 어떤 퀄리티를 가진 메디컬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조금만 들으면. 이게 떡칠요법을 해서 한 달 만에 15년의 노화를 가진 사례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은 안 되지만 피부가 연약한 거나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버려요. 15일 만에 거의 피부가 망가졌고 한 달 만에 15년에 노화가 왔어요. 이 사람 다시 원위치 시켜줬어요. 우리가 간단해요. 화장품 안 쓰게 하고 보습 관리만 좀 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피부가 다시 원위치 돼요. 대신 그 사이에 감염이나 이런 거 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고 얼굴을 만지는 것보다 얼굴을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 안 가는 게 좋고 보습 관리만 튼튼하게 하면 피부는 다시 원위치 된답니다. 지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다시 원위치를 시켜줬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이런 업계에 이런 사기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것만 조금 사간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내용들, 그냥 화장품의 반응은 딱 세 가지로 구분돼요. 여기 보면 알람 반응은 내가 피부가 지금 내 피부가 어떻게 안 좋아지고 있어? 아니고 좋아지고 있어? 라는 이제 경고나 메시지 반응. 그 다음에 프로텍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지금 그런 거 신경 못 써. 나 지금 막 피부가 막 그냥
지금 현재 어떤 가혹한 상황에 막 시달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있고 방어 기능에 충실해야 돼. 안 그러면 피부가 망가져 하는 프로텍션 반응. 이상 반응은 나 포기했어. 이제 막 피부에 무슨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그렇게 세 가지예요.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거는 병원으로 다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이상 반응은 대부분 감염이 돼 있는 사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프로텍션 반응이나 알람 반응은 우리가 처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화장품 가지고 이상 반응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화장품 자체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는 화장품과 피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좀 쉽시다. 예. 휴식.